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국제학부에서 외국인에게 한국 언어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최권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인 밥, 치킨, 그리고 삼겹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은 한국 사람들의 주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도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날 때 안녕하세요 대신에 밥 먹었어?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친구하고 헤어질 때 잘 가, 안녕 대신에 자,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혼자 사는 친구를 걱정하면서 밥은 잘 먹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혼자 사는 친구와 헤어질 때는 굶지 말고 밥 잘 먹고 다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 만났을 때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자, 밥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언제 밥 한번 살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밥을 사용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밥은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밥을 먹다, 밥은 쌀을 익혀서 만든 음식을 밥이라고 하는데, 자, 이 밥을 먹다 하면은 그 쌀을 익힌 그 음식만을 먹는 게 아니고 식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쌀로 지은 밥을 주로 먹어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밥을 많이 먹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밥을 중심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옛날 한국 사진인데 이 사진 보면은 여러분들 밥을 담는 그릇이 굉장히 크면서도 밥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로 밥그릇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물론 부자였습니다. 부자만이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요. 한국에서 가족을 의미하는 식구라는 말의 뜻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밥을 매일 함께 먹는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밥을 함께 먹으면 남은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꾸 밥 먹었냐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을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왜 밥으로 인사를 하는지 아시겠죠? 한국인에게 밥은 단순히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관계, 공동체, 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개념입니다. 밥은 생존과 기본의 상징입니다. 밥은 곧 생활입니다. 밥 먹었어요라는 인사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안녕과 건강을 묻는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 3끼를 챙겨 먹는 것이 곧 행복과 안정을 의미했습니다. 다음으로 밥은 공동체와 나눔의 상징입니다. 한국에서 밥상은 가족과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신뢰와 유대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로 밥 한 끼 하자라는 말은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밥에는 정서적, 정신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밥은 어머니의 사랑, 가정의 따뜻함, 공동체의 연대감을 상징합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표현처럼 밥은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 힘과 의지의 원천으로 여겨집니다. 밥에는 또 언어 속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밥벌이, 밥줄, 밥상머리 교육 등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밥은 생계, 도덕, 교육, 인간관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인에게 밥은 음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상징하며 물리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와 정서적 안정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인의 그러면은 쌀 소비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인데 한국 사람들이 식량으로 사용한 쌀 소비량이 약 273만 톤 정도입니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이 55.8kg 수준으로 이에 대한 쌀 소비 통계가 시작된 1962년 이래 오히려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이유, 줄어드는 이유로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가면서 빵을 많이 먹고 고기를 중심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아침 식사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즉석밥, 도시락 등 간편식을 선호하면서 전체적으로 쌀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은 2035년까지 식량용으로 쌀 소비량은 233만 톤으로 약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인의 고기 소비량을 그러면 한번 볼까요? 2024년 기준인데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제일 많은 게 돼지고기입니다. 약 30kg 정도 소비를 합니다. 돼지고기 중에서 삼겹살이 압도적인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격 대비 맛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닭고기인데 약 15.2kg을 소비를 하네요.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치킨, 삼계탕 등 다양하게 소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9kg인 소고기입니다. 한우 중심으로 불고기, 가밀비가 인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오리고기 약 3kg 정도 건강식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그래서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쌀은 점점 줄고 고기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어떤 면에서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먹는 고기 10가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류고기하고 그 다음에 생선 고기를 포함해서입니다. 가장 많이는 돼지고기, 그
그 다음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새우, 고등어, 오리고기, 정어리, 연어, 멸치 순서로 한국 사람들이 소비를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돼지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데 주요 요리는 돼지고기를 삼겹살로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닭고기는 치킨으로서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러면 왜 치킨에 한국 사람들이 맥주를 마실까요? 여러분들 뭐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치킨 맥주 줄여서 치맥을 마시는 걸 많이 보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치킨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시장에서 닭 한 마리를 그대로 튀겨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에 치킨을 집에까지 배달해주는 가게가 많이 생겼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날에도 집에서 그래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치킨집에서는 낮에는 콜라를, 저녁에는 맥주를 함께 팔았습니다. 가벼운 맛의 한국 맥주하고 치킨이 잘 어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나 밖에서나 치킨을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로 매우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은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치킨 가게를 열었습니다. 한 집 건너 치킨집. 배달을 주로 하니까 가게가 작아도 되고 종업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치킨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일본하고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집에서 축구를 보면서 치킨을 배달해 시켜 먹었습니다. 지금도 큰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치킨집은 배달 주문으로 바쁩니다. 즉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치킨은 집에서 즐기는 외식의 대표 음식이 되었고 맥주와 함께 즐기는 치맥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치킨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위로와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치킨입니다. 치킨은 현대 한국인에게 작은 행복과 보상의 상징입니다. 야근 후 시험이 끝나고 스포츠 경기 후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함께하는 음식입니다. 다음으로 치킨은 공동체적 경험의 상징입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나누는 치킨은 함께 먹는 즐거움을 대표합니다. 치킨 한 마리 시킬까는 관계를 이어주는 친근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치킨은 경제적, 사회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치킨집은 한국 자영업 구조의 상징이자 경제적 생존과 도전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배달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과 함께 소비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결국 치킨은 한국 사회의 근대화, 경제 변화, 관계의 문화가 응축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마리에는 한국인의 열정, 정, 그리고 삶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왜 삼겹살을 좋아할까요? 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무엇이었죠? 네,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은 돼지 가슴 부위의 살로
기름이 많아 부드럽고 맛이 고소합니다. 얇게 자른 삼겹살을 구운 후에 양념에 찍어서 상추에 싸서 먹습니다. 이것을 쌈이라고 합니다. 성인들은 한국의 술인 소주와 같이 마시면서 일상이나 업무에 쌓인 스트레스를 풉니다. 한국 사람들은 쌈을 좋아하는데 상추로 싸서 먹는 고기로는 특히 소고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소고기는 비싸서 자주 먹을 수 없습니다. 돼지고기는 값이 싸서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삼겹살은 고기를 불에 구워서 바로 먹습니다. 이것은 불을 사용해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요리입니다. 또 삼겹살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삼겹살은 맵지 않아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먹을 수 있으며 술도 함께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삼겹살은 계층을 초월한 음식으로 한국 사람들의 국민 음식이 되었습니다. 삼겹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은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상징입니다. 삼겹살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1970, 80년대 산업화 시기입니다. 노동자와 직장인들이 고된 하루를 마친 뒤 먹는 소박한 보상의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한국의 근로문화와 서민 정신을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삼겹살은 공동체적 유대의 상징입니다. 삼겹살은 함께 구워 먹는 음식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고기를 굽고 상추에 싸서 나눠 먹는 행위는 공동체적 정을 표현합니다. 직장 회식, 친구 모임, 가족 외식 등 삼겹살은 관계를 이어주는 사회적 의례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겹살은 자유와 해방의 이미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삼겹살은 스트레스 해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삼겹살 먹자라는 말에는 오늘만큼은 걱정을 내려놓자는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과정은 일상의 통제된 구조에서 벗어나 즉흥적 즐거움과 자유를 느끼게 합니다. 결국 삼겹살은 한국인과 함께함, 삶의 활력을 담은 음식입니다. 삼겹살의 냄새와 소리 속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노동, 위로, 연대, 해방의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자, 퀴즈 하나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겹살을 구울 때 무엇으로 자릅니까? 여러분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가위로 자릅니다. 자, 음식을 먹을 때 가위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삼겹살은 가위로 자릅니다. 왜? 먼저 잘게 삼겹살을 잘라서 굽는 것보다 구운 후에 가위로 자르는 게 훨씬 더 맛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퀴즈 하나 더 가겠습니다. 주부,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그럼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고기는 다른 사람이 구워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고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밥, 치킨, 삼겹살이라는 세 가지 음식을 통해 한국인의 삶과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밥은 공동체와 정을, 치킨은 현대인의 위로와 즐거움을, 그리고 삼겹살은 함께함과 해방감을 상징합니다. 결국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음식 속에는 우리의 역사, 정서,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먹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